연예인들이 공개 열애를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결국 원하지 않아도 세상에 알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파파라치나 팬들이 우연히 포착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강제 공개 열애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진이 애매하면 어떻게든 변명해 보겠지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경우엔 마지못해 열애를 인정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예인들이 공개 열애를 극도로 꺼리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특히나 헤어진 뒤에는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장난이 아니죠. 과거 연애사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지 타격도 피할 수 없습니다. 더 황당한 건 얼굴이 알려진 유명 연예인들조차도 환승 연애를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점인데요. 대중들은 바보가 아닌데도 말이죠. 이러니 공개 열애를 더더욱 꺼리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오늘은 만나던 연인을 뒤로하고 환승 연애를 감행했다가 대중들의 혹독한 비난을 받은 연예인 티오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얼굴들이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됐을까요? 기대해주세요. 4위는 윤현민입니다. 야구선수에서 배우로 전향한 윤현민은 2010년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통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우 백진희와 2017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제 중이죠. 하지만 이 커플이 연애를 인정하기까지의 과정이 꽤 흥미롭습니다. 윤현민과 백진희는 무려 3차례나 열애설이 났지만 처음 2번은 강하게 부인하다가 3번째에서야 마지못해 연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내 딸 금사월에서 함께 출연하며 가까워졌다고 밝혔는데 단순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보기엔 여러 정황이 석연치 않습니다. 연애 자체는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윤현민의 경우 단순한 열애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였습니다. 백진이 이전 윤현민은 2014년 초 배우 전소민과 공개 연애를 시작해 같은 해 4월 열애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바쁜 스케줄을 이유로 결별을 발표했죠. 이쯤에서 중요한 점은 윤현민이 전소민과 헤어진 즈음부터 이미 백진이와 한 쇼핑몰에서 다정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사람은 공개 연애를 인정하기까지 2차례나 사실무근이라며 강력히 부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결국 3번째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패턴을 너무나도 익숙하게 봐왔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전소민의 의미심장한 행동이었습니다. 전소민은 윤현민과 헤어진 후 SNS에 온희경의 시 헤어진 후를 올렸는데요. 우리가 헤어지는 데에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덜 사랑했고 덜 절실했던 것이다. 우리가 서로 절실했다면 내가 나를 버렸겠느냐. 이 시의 내용이 공개되자 환승 연애 의혹에 대한 대중들의 합리적인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전소민이 여러 방송에서 과거 연인을 언급하며 씁쓸한 뉘앙스를 풍긴 것도 논란을 더욱 키웠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전 연인의 이름이 윤현민일 수밖에 없었고 바람을 핀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윤현민과 백진희가 현재까지도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두 사람을 바라보는 대중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환승 연애라는 꼬리표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니까요. 3위는 배우 이동건입니다. 배우 이동건은 이혼 후 긴 휴식기를 가지며 차기 작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중들의 관심은 그의 복귀보다는 여전히 그의 복잡한 연애사에 쏠려 있는 듯합니다. 사실 이동건은 공개 열애에 거침없는 배우 중 한 명이었죠. 조윤희와 결혼해 딸을 낳기 전까지 그는 수많은 여자 연예인들과 연애 사실을 공개하며 대중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를 하는 게 문제될 일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빈도가 지나치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동건이 공개적으로 열애를 인정한 연인은 배우 김민정, 한지혜, 차혜련 그리고 티아라 출신 지연까지. 리스트만 봐도 화려하죠. 특히 한지혜와는 무려 4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가며 결혼설까지 돌았던 만큼 이들의 결별 소식은 대중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연예인과 교제한 덕분에 이동건에게는 바람둥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지만 적어도 이전 연애들에서는 큰 논란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티아라 지연과의 결별 이후 조윤희와의 결혼 과정에서 불거진 환승연애 의혹이죠.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동건과 지연은 2015년 한중합작 영화 해우를 통해 인연을 맺고 약 2년간 공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한 매체를 통해 바쁜 스케줄로 인해 자연스럽게 헤어졌다고 발표했죠. 여기까지는 그럴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의 전개입니다. 이동건과 조윤희는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을 통해 가까워졌는데 2017년 2월 갑자기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단 3개월 만에 결혼과 임신 소식을 전했죠. 즉, 이동건이 지연과 결별했다는 공식 보도를 내고 불과 20일 만에 조윤희와의 열애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환승연애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동건이 지연과 연애할 당시 KBS 해피투게더에 조윤희와 동반 출연해 지연과의 러브스토리를 직접 언급했던 적이 있다는 점이죠. 이러니 그에게 쏟아지는 차가운 시선을 피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지난해 이동건은 조윤희와도 이혼하며 그의 연애사는 또 한 번 새롭게 정리되었습니다. 현재 그는 차기작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번엔 작품보다 그의 연애 소식이 먼저 들려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대중들의 솔직한 마음이 아닐까요? 2위는 류준열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한국 언론은 류준열과 해리가 7년간의 열애 끝에 공식적으로 결별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2017년 디스패치의 열애 보도로 공개 연애를 시작한 바 있다. 보도 후 양측 소속사는 결별 사실을 인정하며 두 사람이 이제 동료 관계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틀 뒤인 2023년 11월 15일 한소희는 동생과 함께한 지인의 소개로 류준열의 전시회를 방문했다. 당시 그녀는 류준열이 차기 작품에서 자신의 상대 배우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전해졌다. 이때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날이며 당시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다고 한다. 2024년 초 류준열과 한소희는 공식적으로 연애를 시작했다. 2024년 3월 14일 한 네티즌이 트위터에 류준열과 한소희가 하와이 호텔 수영장에서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는 목격담을 올렸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3월 15일 오전 양측 소속사구 ATO 엔터테인먼트와 C-JES 스튜디오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거부하며 이는 배우들의 사생활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 날 류준열의 전 연인 해리는 태국에서 여행 중이던 중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재밌네? 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그 이후 그녀는 류준열의 SNS 팔로우를 취소했으며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결별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었다. 많은 네티즌들은 해리와 류준열의 이별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으며 한소희가 제3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구에이티오 측은 한소희는 류준열과 연애 중이 아니며 단순히 친구와 하와이 여행을 갔을 뿐이다. 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두 사람의 인스타그램에서 여러 공통점을 찾아내며 공식 입장과 달리 그들이 실제로 연애 중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3월 15일 오후 4시경 한소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나는 남의 연애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에 나도 참 재밌네. 라고 덧붙였고 이는 해리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라한 것처럼 보였다. 이 행동으로 인해 논란은 더욱 커졌다. 3월 16일 오전 한소희는 블로그를 통해 류준열과의 연애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해리와 팬들에게 경솔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이후 그녀는 논란이 됐던 나도 참 재밌네라는 스토리를 삭제했다. 같은 날 C-JES 스튜디오는 공식적으로 류준열과 한소희가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있으며 두 사람은 류준열이 해리와 완전히 결별한 후 연애를 시작했다. 라고 발표했다. 3월 17일 오후 류준열은 한국으로 귀국했다. 원래 그는 한소희와 같은 항공편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비행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공항에서 얼굴을 가린 채 빠르게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다. 3월 18일 오전 디스패치는 3월 16일 하와이에서 찍힌 한소희, 류준열, 그리고 한 명의 지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있었으며 한소희는 계속해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자신의 논란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다고 추측했다. 몇 시간 후 디스패치가 해당 사진을 수정하여 휴대전화 화면을 가린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일부 네티즌들은 디스패치와 한소희가 친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날 오후 해리는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사과문을 게재하며 감정적으로 행동한 점을 후회한다. 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녀는 약 3시간 후 해당 글을 삭제했다. 3월 18일 밤 한소희가 한국으로 귀국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화사한 메이크업과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과 팬들에게 인사하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3월 19일 류준열은 랄프 로렌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존의 팬 서비스처럼 하트 포즈를 요청받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3월 29일 한소희는 다시 한번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나는 제3자가 아니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는 전 연인의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게 뭐가 그렇게 재밌다는 거지? 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해리의 스토리에 대한 불만을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그녀는 해리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3월 30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한소희와 류준열이 결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OSE에는 두 사람의 지인을 인용해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동안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결국 이별을 선택했다. 고 보도했다. 이후 불과 10분 만에 C-JES 스튜디오는 류준열이 한소희와 결별한 것이 사실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소희 측 또한 디스패치를 통해 한소희는 자신의 감정 때문에 스스로 힘들게 만들었고 대중들에게도 혼란을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배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 앞으로 더욱 신중히 대처하겠다. 고 덧붙였다. 이번 연애 스캔들로 인해 한소희, 류준열, 해리 모두 큰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한소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회사와 조율 없이 직접 입장을 밝혀 대중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결국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연애, 공개된 지 단 2주 만에 끝난 관계는 많은 논란을 남겼다. 팬들은 이제 이 스캔들이 완전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1위는 강타입니다. 2019년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데뷔한 그는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죠. 물론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단순한 환승 연애가 아니라 양다리를 넘어 다방면으로 연애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레이싱 모델 우주환과 찜질방에서 다정하게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나누는 대화까지 담겨 있었죠. 그러나 강타 측의 해명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정리된 관계였으며 상대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우주환이 럽스타그램 해시태그와 강타의 계정까지 태그한 사실이 밝혀져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2년간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주환은 SNS를 통해 자신이 강타와 2018년에 헤어졌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영상을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 배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었죠. 그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남성과 연애를 했고 그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오정연이 H.O.T. 강타의 팬이었음을 이미 밝혔던 만큼 대중은 금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정연과 우주환의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강타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강타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지훈이 금주를 하던 시절 그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일화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절친이었던 이지훈과의 관계도 단절됐었다고 합니다. 강타는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을 반복하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결국 그는 배우 정유미와의 공개 연애를 인정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그의 연애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무대 불빛의 화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순수하고 고상한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신 가끔은 여성 스타들이 실용주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재력가 회장이나 권력 있는 대통령의 명성과 부가 그들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에 이상적인 정박지가 되곤 한다. 오늘 우리는 돈과 경력을 챙기기 위해 재력가 회장 및 권력 있는 대통령과 불륜을 저지른 상위 사인의 유명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배우 음정희입니다. 2019년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데뷔한 그는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죠. 물론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단순한 환승 연애가 아니라 양다리를 넘어 다방면으로 연애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레이싱 모델 우주환과 찜질방에서 다정하게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나누는 대화까지 담겨 있었죠. 그러나 강타 측의 해명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정리된 관계였으며 상대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우주환이 럽스타그램 해시태그와 강타의 계정까지 태그한 사실이 밝혀져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2년간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주환은 SNS를 통해 자신이 강타와 2018년에 헤어졌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영상을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 배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었죠. 그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남성과 연애를 했고 그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오정연이 H.O.T. 강타의 팬이었음을 이미 밝혔던 만큼 대중은 금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정연과 우주환의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강타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강타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지훈이 금주를 하던 시절 그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일화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절친이었던 이지훈과의 관계도 단절됐었다고 합니다. 강타는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을 반복하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결국 그는 배우 정유미와의 공개 연애를 인정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그의 연애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논란의 사례로 조미나, 최윤영, 음정희, 그리고 이다희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 대표 구본권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2년 정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알려졌으며 구본권 대표는 오랜 기간 무명이던 이다희를 배우로 성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구본권은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독립하여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하였고 당시 이다희를 비롯해 여러 배우들을 영입했습니다. 그 이후 이다희는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비밀을 통해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배우가 소속사 대표와의 관계를 통해 성공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또한 이다희는 과거 가수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도 공개 열애를 했던 바 있습니다. 특히 2003년 오종혁이 클릭비 콘서트에서 공개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언하며 이다희를 언급해 팬들의 반발을 샀고 이후 팬들의 이탈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이다희는 팬카페에 해명 글을 올렸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고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항의하는 팬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연예계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구본권 대표의 지원으로 다시금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3위는 배우 이다희입니다.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자신의 소속사 대표인 구본권과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중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한 측근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미 2년 가까이 교제해왔으며 이다희가 배우로서 자리 잡는 데 있어 구본권 대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다희는 한때 무명 배우였으나 그녀를 스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구본권 대표였습니다. 그가 오랜 기간 무명의 그녀를 어떻게든 성장시켜줬다는 점에서 단순한 연애를 넘어 특별한 조력자였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구본권 대표는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4월 독립해 매니지먼트국을 설립했습니다. 그의 새로운 둥지에는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이원, 임정은, 차혜련 등이 속해 있었고 특히 이다희는 이곳에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매니지먼트국과 계약한 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에 출연하며 한순간에 배우로서 입지를 굳혔죠. 결국 대중은 여배우에게는 연기력보다도 소속사 대표와의 도킹이 더 중요하다는 씁쓸한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이다희의 연애사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거 가수 클릭비의 멤버 오종혁과도 공개 연애를 했는데 당시 오종혁은 아이돌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였습니다. 2003년 클릭비 콘서트장에서 오종혁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발표하며 이다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배신감을 느낀 팬층이 대거 이탈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이다희는 클릭비 팬카페에 해명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급기야 그녀의 집까지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결국 이다희는 연예계 퇴출 위기까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번에도 그녀를 구해준 것은 운 좋은 남자였습니다. 소속사 대표 구본권의 손길 덕에 기사회생한 이다희는 다시금 배우로서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었죠. 물론 이런 사례는 이다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예계에서는 또래 연애보다 사장님 연애가 더 확실한 생존 전략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지닌 여배우라도 결국 권력과 돈 앞에서는 한낱 장기판의 말일 뿐인 현실이 다시금 입증된 셈입니다. 2위는 수혜입니다. 본명 박수혜, 그러나 대중 앞에서는 성을 떼고 수혜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는 그녀. 보기 드문 진지한 톤과 우울함이 묻어나는 연기로 사랑받는 여배우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짝사랑으로 데뷔하자마자 7080년대 전설적 여배우 정윤희를 꼭 빼닮은 청순한 외모로 눈길을 끌었다. 그해 8월 베스트 극장 엽기 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 전성시대에 연이어 출연한 후 2003년 2월에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첫 주연을 맡아 신인상을 거머쥐었다. 그 기세를 몰아 영화계에도 진출, 2004년 영화 가족으로 흥행에 성공하며 주요 영화제 신인상을 독식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 뛰어난 배우가 애초부터 배우를 꿈꿨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원래는 3인조 여성 그룹의 래퍼가 되려 했던 그녀. 결국 앨범은 빛을 보지 못했지만 수혜는 한때 랩을 꿈꾸던 소녀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를 따라 잡지 모델 촬영장에 놀러 갔다가 캐스팅되었고 모델로 잠시 활동하다 걸그룹 제안을 받아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다. 당시 그녀는 래퍼 포지션을 맡았고 소속사 대표가 연기자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해 배우로 방향을 틀었다. 결과적으로 단 6개월 만에 연습생 생활을 접고 배우의 길로 들어섰다. 2002년 여름 갓 데뷔한 신인 수혜는 대중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인기 래퍼 양동근과의 열애설 때문이었다.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 덕분에 대중은 그녀를 알게 되었고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던 두 사람은
호감을 주고받으며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비밀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웠다. 흥미로운 건 래퍼를 꿈꿨던 수혜가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는 양동근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연애는 오래가지 못했다.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별했고 수혜가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이별을 택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2007년 양동근이 한 인터뷰에서 폭탄 발언을 하며 파장이 일었다. 그는 내 전부를 바친 한 여자가 날 속이고 배신했다며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은 결국 돈 많은 사장님과 사귄다고 폭로했다. 네티즌들은 곧장 수혜, 양동근, 그리고 당시 그녀의 소속사 대표 정영범을 엮어 삼각관계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논란은 더욱 커졌고 결정적인 단서는 양동근이 직접 작사한 노래 가사에서 나왔다. 이문세의 유치찬란에서 등장한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은 당시 수혜의 실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고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구절은 그녀의 본명을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듯했다. 양동근과 교제 전후로 수혜는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부터 대표 정영범과 연인 사이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업계에서는 정영범과 수혜가 양동근을 영입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는 루머도 돌았다. 결국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이 회사를 떠난 것이다. 덕분에 정영범은 스타 래퍼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고 수혜는 열애설 덕분에 인지도를 높였으니 두 사람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었다.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톱 여배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계약 만료를 1년 앞둔 시점에서 그녀의 새로운 열애설이 터졌다. 이번에는 아테네 전쟁의 여신의 제작사 대표 정태원과의 스캔들이었다. 두 사람이 커플 아이템을 착용한 채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대중은 수혜의 남자친구가 정영범인지 정태원인지 혼란에 빠졌다. 스타제이에서 계약 없이도 의리로 관계를 유지했던 수혜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를 모색한 듯했다. 한때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스타제이가 몰락하자 그녀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배경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열애설이 퍼지자 정영범은 이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고 수혜 또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논란 속에서도 수혜는 결국 10년 넘게 몸담았던 스타제이를 떠났다. 이를 두고 그녀가 환승연애를 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다. 특히 정태원이 단순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니라 부유한 가정 출신의 영화 제작사 대표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됐다. 하지만 불과 1년 반 만에 다시 스타제이로 돌아가면서 그녀는 정태원을 정리하고 다시 정영범의 품으로 돌아간 듯한 모양새가 되었다. 이러한 행보는 그녀가 쌓아온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와는 극명하게 대비되었다. 이후 또다시 소속사를 변경한 수혜는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하며 JTBC 드라마 공작도시로 오랜 공백을 깨고 복귀했다. 연기 외에도 그녀는 광고계를 장악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스크린 속에서는 순수하고 우아한 이미지로 사랑받지만 그녀의 사생활은 늘 반전을 선사하는 듯하다. 1위는 김세아입니다. 1973년생 김세아, 올해로 48세. 어린 시절부터 범상치 않은 재능을 보인 그녀는 13세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 7년간 리듬체조 선수로 활동하며 이름을 날렸다. 1996년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6만 1이라는 기적 같은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주목을 받았다. 이후 해외에서 학업을 마친 유명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해 아들과 딸을 두고 언뜻 보면 완벽한 가정을 꾸린 듯했다. 김규식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의 왕립음악대학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였다. 그러나 김세아의 사생활은 그녀의 이상적인 가정 이미지를 산산조각냈다. 부회장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지며 상간녀로 몰린 그녀는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TV에서 행복한 가족을 강조하던 그녀의 모습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졌다. 초반에 김세아는 철저히 침묵했지만 이미 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였음이 밝혀지면서 그녀의 해명은 더욱 신뢰를 잃었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B씨 부회장으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결국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그녀는 단순히 회계법인과의 용역 계약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받은 혜택은 일반적인 계약의 범위를 훌쩍 뛰어넘었다.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 각종 특혜가 줄줄이 밝혀졌다. 특히 그녀가 거주했던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불리는 최고급 시설이었으며 가구 및 인테리어, 비용마저 법인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당시 김세아는 아동 사업 관련 논의를 했을 뿐이며 2달 동안 월 500만 원을 받은 것뿐이다. 법인 카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을 전전하며 모든 비용을 PC 부회장의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남편 김규식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내를 향한 믿음은 변함없다. 가족을 지키겠다고 밝혔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빈축을 샀다.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보다 아내의 행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먼저였어야 하지 않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 후 김세아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연예 활동을 중단했지만 얼마 전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방송에서는 고층 아파트에 살며 나쁜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싸늘했다. 하지만 이 발언이 다시 한번 그녀를 소송으로 이끌었다. 2020년 한 방송에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다. 공인으로서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내 잘못이다라고 발언했지만 B씨 부회장의 전처는 김세아가 방송에서 거짓을 말했다며 명예훼손 소송을 예고했다. 전처는 사건이 공개되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 조용히 정리하려 했지만 김세아가 허위 발언을 이어가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김세아는 상간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으며 그녀가 올렸던 럭셔리한 일상 사진들은 모두 B씨 부회장의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유명 연예인들은 보통 사람들과 비교적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이야기가 들려오고 방송에서 멋진 집과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보여지며 그들의 부유한 삶은 대중의 이목을 끌곤 하지요. 하지만 모든 연예인이 그런 경제적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예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인기에 따라 재정 상태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연예인들은 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과도한 소비와 관리비로 인해 수익보다 지출이 더 커져 실제 생활은 기대와 달리 꽤나 힘들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돈 문제로 인해 자신의 명예, 이름, 그리고 심지어 영혼까지 잃어버린 연예인들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린 연예인 탑5 10를 소개해 드릴게요. 3위는 조미나입니다. 2019년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데뷔한 그는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죠. 물론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단순한 환승 연애가 아니라 양다리를 넘어 다방면으로 연애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레이싱 모델 우주환과 찜질방에서 다정하게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나누는 대화까지 담겨 있었죠. 그러나 강타 측의 해명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정리된 관계였으며 상대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우주환이 럽스타그램 해시태그와 강타의 계정까지 태그한 사실이 밝혀져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같은 시기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2년간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주환은 SNS를 통해 자신이 강타와 2018년에 헤어졌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영상을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 배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었죠. 그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남성과 연애를 했고 그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오정연이 H.O. T. 강타의 팬이었음을 이미 밝혔던 만큼 대중은 금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정연과 우주환의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강타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강타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지훈이 금주를 하던 시절 그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일화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절친이었던 이지훈과의 관계도 단절됐었다고 합니다. 강타는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을 반복하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결국 그는 배우 정유미와의 공개 연애를 인정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그의 연애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논란의 사례로 조미나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한 그녀는 TV 프로그램 사랑을 19회 출연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린 것은 걸그룹 주얼리 활동 시절이었죠. 2002년부터 주얼리의 이집에서 4집까지 함께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주얼리 탈퇴 이후 연예계 활동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이후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제과점을 차리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알려진 조미나의 제과점은 위생 문제, 빵의 질 저하, 지나치게 높은 가격 책정으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성공을 기대했던 팬들과 소비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결국 조미나는 연예계 활동에서도 사업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미나의 제과점 논란은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만 봐도 빵이나 과자의 퀄리티가 기대 이하였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죠. 주얼리 시절에는 무대에서 빛났지만 제과점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미나는 직접 빵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물론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업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클래스를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를 보면 실망이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전문가라고 홍보했지만 실상은 초보적인 실력에 불과했죠.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그녀의 베이커리에서 판매된 양갱이었습니다. 12개짜리 양갱 세트 가격이 무려 9만 원에 달했는데 이를 본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매니큐어를 바른 채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를 꾸미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위생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조미나는 2017년 말 제과점을 폐업했으며 그녀는 악플과 논란 때문이 아니라 건강 악화로 폐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현재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돈도 좋지만 과도한 욕심은 되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2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싱글 앨범으로 데뷔하며 뛰어난 외모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주목받았던 가수 진아. 그녀는 데뷔 초 현아, 손담비, 서인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꺼져줄게 잘살아와 같은 히트곡을 남기고 예능과 광고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그녀의 이름은 곧 인기의 상징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진아의 성공 스토리는 2016년 한 사건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걸그룹 출신 가수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기사가 퍼지며 대중들은 추측에 나섰고 결국 그 중심에 있던 이름은 다름 아닌 진아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진아가 2015년 한 지인의 소개로 재미교포 사업가 어씨를 만났고 이후 3차례 만남을 가지며 총 3,500만 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그녀의 청순하고 올바른 이미지와는 정반대의 사건에 경악하며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진아는 이에 대해 성매매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교제를 통해 자연스러운 관계 발전이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아의 이름은 대중들 사이에서 잊혀져 갔고 그녀가 전한 근황은 단지 과거의 잔재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한때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솔로 가수로 주목받던 그녀의 화려한 커리어는 그렇게 씁쓸한 뒷맛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1위는 최윤영입니다. 2019년 실시간 검색어를 뜨겁게 달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강타입니다. 1세대 아이돌로 데뷔한 그는 이후 솔로 가수로 활동하며 후배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대중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어 있었죠. 물론 그 이미지가 무너지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가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단순한 환승 연애가 아니라 양다리를 넘어 다방면으로 연애를 펼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19년 8월 레이싱 모델 우주환과 찜질방에서 다정하게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SNS에 퍼지며 논란이 촉발됐습니다. 영상에는 두 사람이 연인처럼 나누는 대화까지 담겨 있었죠. 그러나 강타 측의 해명은 다소 뜻밖이었습니다. 이미 몇 년 전 정리된 관계였으며 상대가 실수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우주환이 럽스타그램 해시태그와 강타의 계정까지 태그한 사실이 밝혀져 의문이 커졌습니다. 이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기 강타가 배우 정유미와 2년간 열애 중이라는 기사가 터졌습니다. 이에 소속사는 친한 동료일 뿐이라며 부인했으나 두 사람의 목격담이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주환은 SNS를 통해 자신이 강타와 2018년에 헤어졌지만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과거 영상을 실수로 올렸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서장훈의 전 배우자이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오정연이었죠. 그녀는 특정 인물을 지목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 우상이었던 남성과 연애를 했고 그가 바람을 피우는 장면을 직접 목격해 큰 상처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오정연이 H.O.T. 강타의 팬이었음을 이미 밝혔던 만큼 대중은 금세 상대가 누구인지 알아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오정연과 우주환의 설전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 강타에게 속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강타의 이런 행동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수 이지훈이 금주를 하던 시절 그의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다주고 한동안 연락이 두절됐다는 일화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절친이었던 이지훈과의 관계도 단절됐었다고 합니다. 강타는 도덕적으로 아쉬운 행동을 반복하며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려 왔습니다. 결국 그는 배우 정유미와의 공개 연애를 인정하며 관계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미 대중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지만 최소한의 도리를 지키지 않은 그의 연애 방식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연애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한편 비슷한 논란의 사례로 조미나와 최윤영의 행보도 주목받았습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걸그룹 주얼리 활동을 통해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제과점을 운영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고 결국 사업 실패와 논란 속에 연예계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최윤영 역시 한때 화려한 미스코리아 시절과 인기 시트콤에서의 활약으로 사랑받았지만 현재는 씁쓸한 이야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그녀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인물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이후 배우로 전향하여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에 출연하며 인기를 얻었고 요가 사업가로서도 성공을 거두었죠.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이력은 2012년 절도 사건으로 인해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지인의 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적발된 것입니다. 그 이후 은행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녀는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대중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그녀가 부유한 남편과 함께 고급 빌라에서 거주했던 만큼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의 남편은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했고 그녀는 상대적 빈곤감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윤영은 절도 사건으로 인해 대중의 신뢰를 잃었고
더 이상 방송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몇 차례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지만 대중의 관심을 끌지 못한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